오늘은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는 144쪽입니다. 144쪽 핵심 개념, 광합성 산물의 이동, 광합성 산물의 저장, 광합성 산물의 사용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질, 그걸 광합성 산물이라고 부릅니다. 광합성의 산물이 뭐였죠? 바로 포도당, 녹말이 되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의 이동, 저장, 사용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 어디에다 저장하는지, 어떻게 사용되는지 과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정월대보름입니다. 호두에도 양분이 있나요?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월대보름날 견과류를 먹습니다. 이 호두, 땅콩 이런 걸 견과류라고 합니다. 이 호두와 땅콩에는 식물인데 지방과 단백질이 아주 풍부하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이 호두와 땅콩이 식물이 광합성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광합성을 하면 녹말이 만들어지는 줄 알았는데 호두와 땅콩 속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어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견과류에 들어있는 양분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분명히 광합성을 하면 녹말이 만들어졌는데 녹말은 탄수화물입니다. 근데 호두와 땅콩 속에는 지방과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답은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녹말이 지방과 단백질의 형태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변해서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광합성 산물의 이동. 광합성으로 생성된 녹말은 대부분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됩니다.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게 녹말인데 녹말은 물에 녹지 않아요. 그래서 이동하기가 어려워서 물에 녹는 설탕으로 바뀝니다.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양분이 이동하는 관을 체관이라고 불러요. 물이 이동하는 관은 물관, 양분이 이동하는 관은 체관.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됩니다. 식물체의 각 부분은 뿌리도 되고 줄기도 되고 열매도 됩니다. 모든 부분으로 운반됩니다. 광합성 산물의 전환과 저장. 광합성 산물은 포도당으로 저장되거나 녹말, 지방, 단백질 등 다양한 형태로 바뀌어 잎, 열매, 뿌리, 줄기 등 여러 기관에 저장됩니다. 식물에 따라서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것도 있고 녹말로 되는 애도 있고 지방, 단백질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 기관도 다양합니다. 잎, 열매, 뿌리, 줄기 이렇게 여러 기관에 저장이 됩니다.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의 저장. 옥수수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콩은 우리 단백질로 저장을 하겠죠. 깨는 우리 기름자죠. 지방이나 단백질 두 가지로 저장을 합니다. 양파는 포도당으로 저장을 합니다. 포도당. 포도는 열매의 포도당으로 저장합니다. 양파와 포도는 포도당. 땅콩은 지방, 단백질, 고구마는 녹말 형태로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여기는 비늘잎, 여기는 열매, 여기는 씨앗, 여기는 고구마는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에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는 것도 다양하죠? 145쪽 해보기 하겠습니다.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 광합성 산물의 이동과 저장을 모형을 이용하여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교과서에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토마토가 열렸네요. 예. 이 식물의 줄기에 관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파란색은 물관을 나타내는 거고 노란색은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을 나타낸 겁니다. 간은 물관, 나는 체관. 여기 잎을 보겠습니다. 잎에서 이제 광합성이 일어나겠죠? 물관을 통해 뿌리에서 물이 줄기를 거쳐 잎까지 왔습니다. 물과 기공, 여기 기공을 통해서 잎에 있는 기공을 통해서 들어온 이산화탄소가 빛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걸 모형으로 그린 겁니다. 포도당, 산소. 그래서 산소가 기공을 통해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빨간 동그라미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모형으로 나타냈어요. 그 다음에 이 육각형은 포도당인데 포도당이 여러 개 결합한 걸 녹말이라고 부릅니다. 녹말 형태로 있다가 이동할 때는 이 녹말은 물에 녹지 않기 때문에 설탕으로 변합니다. 설탕은 이렇게 육각형이 두 개 결합한 걸 설탕이라고 합니다. 설탕으로 변해서 체관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설탕은 물에 녹기 때문에 이동하기가 아주 쉽습니다. 이 노란색이 체관입니다. 물질이 이동하는 통로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가? 가는 교과서에 파란색으로 되어 있죠? 바로 물관이 되겠습니다. 물관, 물이 이동하는 물관. 나는 설탕이 이동하는, 양분이 이동하는 체관. 교과서에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림의 모형을 이용하여 광합성 산물의 생성, 이동, 저장 과정을 설명해보자. 광합성 결과 포도당과 산소가 생성되고 생성된 산소는 기공을 통해 방출됩니다. 일부는 나가고 또 일부는 호흡에 쓰입니다. 포도당은 녹말로 바뀌어 저장되어 있다가 이동할 때는 다시 설탕으로 바뀌어 체관을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됩니다. 광합성 산물의 저장. 체관을 통해 운반된 광합성 산물은 녹말, 지방, 단백질 등 여러 형태로 바뀌어 뿌리, 줄기, 잎, 열매 등 여러 기관에 저장이 됩니다. 자신이 즐겨 먹는 과일, 채소, 곡류 중 한 가지를 선택하고 그것은 주로 어떤 형태로 양분을 저장하는지 발표해보자.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나씩 선택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포도를 해보죠. 포도. 포도는 어떤 형태로 양분을 저장한다 그랬죠? 포도당의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포도당. 그 다음에 감자, 고구마는 녹말 형태로 저장을 합니다. 감자와 고구마는 녹말 형태. 우리가 먹는 쌀, 밥은 녹말 형태로 저장한 거죠. 다양하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광합성 산물의 사용. 그럼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물을 어디에다 사용하느냐? 일단 광합성으로 만들어진 양분의 일부분은 식물이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쓰입니다. 식물이 살아가는데 에너지를 얻는 데 쓰이고 또 일부는 식물체 세포를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동물의 먹이로 이용됩니다. 우리가 얘네가 만들어 놓은 식물이 만들어 놓은 양분을 우리가 먹이로 이용하죠. 광합성 산물의 사용. 먼저 산소. 산소는 식물뿐만 아니라 여러 생물의 호흡에 이용합니다. 호흡에 광합성 결과 만들어진 산소를 이용합니다.
1번. 잎에서 만들어진 양분은 뭐를 통해 식물체의 각 부분으로 운반된다. 양분이 이동하는 통로, 관을 뭐라고 그랬죠? 체관이라고 했습니다. 체관. 2번. 식물체에서 광합성 결과 얻은 양분을 저장하는 기관을 두 가지 써보자 했어요. 여러 기관이 있는데 열매에다 우리 저장을 제일 많이 하죠. 열매, 그 다음 뿌리에다도 저장합니다. 열매, 뿌리, 줄기, 잎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